분위기 바꿔볼게요. 급여가 왜 기가 막히다는 걸까요? 손정혜 변호사님. 네,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. 제목은 간병인을 구합니다라는 글입니다. 네. 일단 이 글의 내용은 이 거동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을 이제 밤에 씻기고 주무시는 거 도와드리고 같이 주무시다가 네. 화장실 가는 거 이런 것들 깨면 도와드리는 업무다. 이렇게 네. 글이 올라왔고요. 아침에 간단한 식사 챙겨드리고 옷 입혀서 데이케어 센터에 모셔다 드리고 퇴근하는 업무이다. 그러니까 야간 업무라는 건데요. 네. 간병 경험, 그러니까 간병을 해본 경험도 있어야 하고 네. 또 따뜻하게 잘 모셔주실 분을 구한다라는 글입니다. 아, 참 요즘 이제 간병, 왜냐면 이제 집에 환자가 생기면 그 가족들은 간병이란 새로운 병도 생긴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잖아요. 근데 보세요. 하재근 평검 이 간병인을 구한다는 이른바 구인 글이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?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요? 급여의 조건이 문제가 된 겁니다. 네? 이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인데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주 6일 하루 12시간 네. 근무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그에 따른 급여가 월 12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. 아니, 김민호 변호사님 이분이 그 글을 올리신 분이 경황이 없으시다 보니까 일주일에 주급 120만 원을 월급 120만 원을 잘못 올리신 거겠죠. 예, 그래서 누리꾼들도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 누리꾼들의 반응을 소개하면 네. 거동할 수 있는 환자 심부름이랑 부축만 해주는 것도 하루 일당 10만 원인데 장난 아냐. 야간은 1.5배 줘야 하는데 무슨 소리냐. 주급을 잘못 쓴 줄 알았다. 별거 아니라면서 꼭 경력직 구하더라. 그렇게 별거 아니면 본인들이나 하지.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. 네. 이 공고같이 주 6일 12시간 근무하는 간병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간병 대상의 장애 등급이나 요양보호사 자격 유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네. 기본적으로 구인 공고된 금액의 3배 이상은 최소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. 저는 이 구인 공고 올리신 분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뭘까요? 하나는 정말 이 간병인의 처우에 대해서 즉 세상 물정을 모르시거나 네. 아니면 정말 아무나 한 명 걸려라. 아무나 한 명 와서 일을 해라. 라는 그런 못된 심보로 글을 올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를 있습니다. 들면 돈이 궁한 사람은 이거라도 보면서 오겠지라는 어떤 그런 심보도 있을 수 있고 예. 정말로 세상 물정을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구인 글은요 올려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꼴이 돼버려서 진짜로 혹시라도 하차차 요즘 그 간병인들 급여 이 상황을 제가 몰랐어요. 만약 정말로 간병인이 급히 구하고 싶다면 다시 재차 글을 올리세요. 정말로 급여 조건도 정확하게 시세에 맞게 올려서 해야지. 왜냐면 지금 간병 구하는 게 급선무잖아요.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급여가 기가 막힌 사연 또 뭘까요? 김묘성 기자님. 네, 최근 한 SNS에 올라온 글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 네? 이 글쓴이는 20살을 맞아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.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. 약속된 시간보다 10분, 20분 먼저 오는 것은 기본이고 또 어느 때는 20, 30분 더 일찍 와서 사장님 일을 도와드렸대요. 야. 또 알바생들이 간혹 무단 결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면 자기가 대신해서 홀이고 주방이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 빠진 사람 일까지 대신 했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네. 사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네. 평소에 일찍 와서 도와주고 또 알바생 펑크 났을 때도 메꿔주고 너무 고마워. 월급 조금 더 넣었어.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너무 좋았겠죠. 그런데 글쓴이 월급 내역을 확인해 보고는 바로 일을 그만뒀습니다. 에? 아니 근데 지금 이 아르바이트생은요 요즘 MZ세대답지 않게 요즘 MZ세대는 칼같이 자기 할 일만 하고 뭐 그런다잖아요. 이게 일찍 와서 사장님 일도 미리 도와준다. 요즘 MZ세대답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지금 사장님이 월급 좀 더 넣었어. 하재근 평론가 액수를 보고 왜 그만둬요? 더 다니겠다 생각하는 게 더 정상인데. 이 사장님이 자기 말을 딱 지켰다는 거예요. 이 사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. 월급을 조금 더 넣었어라고 얘기했거든요. 아, 네. 조금. 조금. 진짜로 조금만 넣었다고 합니다. 얼마나요? 이 글쓴이가 확인해 보니까 네. 200원이 더 들어왔다고 합니다. 아니 200만 원 하재근 평론가
200만 만짝 하나 빠진 거 아니죠? 지금 잘못 읽으신 거 아니에요? 하재근 평론가님이? 200원이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. 인센티브로 200원이 딱 200원을 받고 나서 글 쓰니까 나는 정말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인센티브는커녕 이런 장난 같은 대우나 받다니 알바는 딱 알바 정도로만 일하면 되나 봅니다.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. 아니 진짜 이거 지금 뭐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. 장난 지금 나랑 하냐 개그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. 손정혜 변호사님.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? 누리꾼분들 뭐 어떤 반응 보이고 있어요? 네, 혹시 사장님이 계산을 잘못한 건 아니시겠죠? 만약에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 성실하고 좋은 아르바이트생 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 인센티브라든가 노고에 대해서 좀 폄훼했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. 누리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영업 핵심은 인복인데 직원복을 발로 찼다라는 반응도 있고요. 몇만 원만 더 줬어도 뭐 저건 놀리는 것도 아니고 심하다. 알바한테 잘해주면 가게 평판도 저절로 올라간다. 첫 사회생활인데 사회에 대한 이미지 아주 그러니까요. 좋게 새겨진 것 같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반어법이겠죠. 아주 좋게 새겨졌다 사회 이미지 막 그런 거. 근데 최진현 변호사님. 네. 이 아르바이트생은요. 시쳇말로 이런 기분 느꼈을 수도 있어요. 시쳇말이에요. 여러분 죄송해요. 누굴 거지로 알아요. 진짜 이런 기분이었을 거 진짜. 사실 딱 보자마자 이병헌 씨 장난 지금 나랑 하냐. 그러니까요. 이게 딱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. 네. 개그 콘서트로 얘기하면은 궁금하면 500원. 궁금한데 질문해도 500원인데 요즘 200원 가지고 껌 한 조각도 못 삽니다. 네. 사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모욕적으로 한 건 그러네요, 아니겠습니까? 진짜. 실제로 어디였습니까? 예전에 큰 다리를 유료 다리를 건너는데 너무 비싸다고 사람들이 그 항의를 하는 쪽으로 해서 돈을 동전으로 이렇게 해서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렇듯이 이거는 대놓고 사람을 모욕한다라는 그런 어떤 직원에 대한 존경심 이런 부분들이 배려심이 없다는 것을 느껴지는 것 맞아요. 같은데 사실 어른으로서 기성세대로서 정말 반드시 반성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런 업주 찾아가 가지고 일할 알바 그러니까 아예 없어질 것 같습니다. 아르바이트생 못 구할 수도 있어요. 소문 알면.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생 분께 정말 저희가 또 위로를 드리면서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쉽게 아물어지진 않을 텐데 그래도 더 좋은 사장님들 많다고 생각하시고 힘내시기를 뉴스파이터 진심으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.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.